자,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요. 자, 앞서 이제 저희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자, 제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겠다라고 정했을 때 그에 먼저 따르는 내용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장 조사입니다. 제가 어떤 상품을 팔겠다라는 건 좋은데요. 이 상품이 과연 팔릴 것인가 라는 것을 반드시 조사를 해봐야 될 거예요. 자, 시장 조사를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과거의 판매 조사 분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현재 시장의 뭐 잠재 판매액, 지역별 잠재 시장, 시장 추세 검토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과거의 판매 조사를 먼저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과거의 판매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completed listing을 통한 검색, 두 번째는 어드밴스드를 통한 검색, 그리고 세 번째는 테라픽을 통한 검색.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먼저 completed listing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판매 조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고요. 검색을 하고 왼쪽 하단에 나와 있는 이 completed listing이라는 거를요.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 목록에 쭉 나오는 상품들이 전부 다 판매가 끝난 상품들이에요. 그럼 제가 보고 알 수 있죠. 아, 이 상품은 뭐 16번 비딩 들어와서 이렇게 끝났구나. 이 상품은 이렇게 끝났구나. 이 상품은 이렇게 끝났구나. 제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찾아보면요. 그 상품이 최근에 얼마에 어떻게 종료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럼 그걸 통해서 아, 시장의 어떤 가격이 현재 이 정도구나. 가장 기본적으로 쉽고 빠르게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completed listing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상세 검색이에요. 상세 검색은 이렇게 검색창 옆에 어드밴스드라고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요. 자, 어드밴스드 상세 검색을 통해서 말 그대로 저희가 검색하고자 하는 조건을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서 다양한 기준으로 상품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한국 셀러들이 이 상세 검색을 통해서 이용하는 어떤 목적은 아래에 있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특정 아이디를 알고 있을 때 그 아이디가 판매하는 상품이 뭘까? 그 아이디를 이 검색창에 치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상세 검색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 내가 골프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국 사람이 판매할 수 있는 골프 제품이 뭐가 있을까? 즉 한국 셀러가 팔고 있는 골프 상품들이 뭐가 있는지 특정 국가의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만 보고자 할 때 이 어드밴스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특정 아이디를 알고 있을 때는요. 자, 어드밴스를 누르신 다음에 왼쪽에 바이 셀러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 엔터 셀러스 유저 아이디에다가 그 제가 알고 있는 셀러의 아이디를 입력한 다음에 서치를 누르면요. 그 셀러가 팔고 있는 상품들 목록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국가의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만 보고자 할 때 자, 검색어에 일단 골프라고 쳤고요. 쭉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로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로케이션에 앞에 체크를 하시고 located in을 코리아 사우스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요. 골프로 검색되는 상품 중에서 한국 셀러가 팔고 있는 상품만 나옵니다. 우리는 이거 상품을 중국에서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중국 셀러들이 어떻게 판매하는지 봐야겠어. 그러면은 located in을 차이나로 한 다음에 검색을 한번 해주면 되겠죠. 자, 특정 국가의 판매자가 특정 상품을 어떻게 팔고 있는지를 보고자 할 때 이 어드밴스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테라픽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www.terapic.com이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나와 있는데 저 사이트에 가입해서 만 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예요. 그래서 테라픽은 사실 특강으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것만 가지고도 한 두세 시간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 테라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상품을 딱 입력을 했을 때 그 상품이 최근 몇 개월 동안 이베이.com 또는 이베이 모터스 또는 모든 이베이 사이트에서 얼마만큼 판매가 됐는지
그 다음에 총 평균 판매 가격은 얼마인지, 평균 배송비는 얼마인지, 총 리스팅이 몇 개가 됐고, 판매율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요일날 가장 많이 팔렸고, 어떤 시간대에 가장 많이 팔렸고, 가격대별로 판매량은 어떠하며, 그 다음에 판매된 상품의 목록도 쭉 나오고요. 잘 판매된 거일수록 어떤 기간을 많이 썼고, 이런 어떤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쓸 것이 많은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베이의 어떤 공식 파트너사 중에 하나예요. 미국 이베이 본사의 공식 협력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베이로부터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을 받아가지고 셀러들로 하여금 시장 조사하는 데 참고할 수 있게끔 유료로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테라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뒤에 나와 있죠. 뭐 판매 총액, 등록된 상품 수, 뭐 이런 쭉 여러 가지 상품들 다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전혀 없다가 요즘 들어 막 이렇게 요동친다. 이런 시장 트렌드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테라픽을 통한 분석을 통해서.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서 목표로 잡았던 것 중에 셀링 리밋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피드백 100점 만드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피드백 100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요. 많이 팔기 위해서는 많이 올려야 됩니다. 많이 올리는데 초반에는 되도록 경매 위주로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고정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판매 기간이 길다 보니까 또 지난 어떤 그 시간에 베스트 매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매율이 좋고 판매자의 등급이 좋은 상품들 위주로 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신규 판매자가 고정 가격 상품으로 올려서는 노출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판매 기간이 짧고 저희가 신규 판매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노출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 경매 같은 경우에는 마감 시간이 임박하면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매 방식을 활용해가지고 해주면 좋겠고요. 10개밖에 안 될 때는 무조건 경매를 올리셔야 돼요. 네, 10개밖에 안 될 때는 무조건 경매를 올리셔야 되고, 증액을 한번 하신 다음에는 고정 가격도 올리시고, 그것과 더불어서 노출을 위한 어떤 경매 방식도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매 방식 등록을 통해서 사실 어느 정도의 노출을 끌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상품을 노출시키기 위한 광고 비용과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제가 잘 판매하고 있는 아이디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결론은 뭐였냐면요. 경매 상품을 많이 올릴수록 매출이 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경매 상품 자체가 판매가 돼서 그 늘어난 매출도 존재를 하겠지만 그 매출을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실제 총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미비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요. 저희가 경매 상품으로 등록을 해서 그 경매 상품은 판매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품을 보고 제 스토어로 유입되는 어떤 트래픽을 고려를 하면은 어떤 광고 방식의 하나로서 저희가 경매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시작 가격은 고정 가격과 거의 근접하게 해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동일한 상품, 지금 당신이 경매로 보고 있는 상품이 우리 스토어에 고정 가격으로 있다라는 걸 명시를 해주면은 기다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구매를 통해서 저희 매출로 이끌어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 다른 상품도 볼 수 있게끔, 보통 크로스 프로모션이라고 하죠. 다른 상품도 볼 수 있게끔 상품 페이지 내에다가 상품을 나열을 해가지고 스토어로 들어와서 어떻게든 다른 상품을 하나 더 사게끔 유도하는 어떤 그 수단으로서 활용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보면은 무조건 초반에 피드백 쌓으려고 막 손해보면서 막 판매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 방법은 웬만하면 쓰지 마십시오. 한번 시장 가격이 부서지면요, 다시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 시장이라는 게 이베이에서 피드백을 올리라고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신용을 쌓으라는 과정의 어떤 시간으로 부여를 하는 것이지, 당신들이 어떤 그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점수를 쌓으라고 주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지 말고요. 물론 마진을 적게 잡는 거는 괜찮은데요. 손해보지 마시고요. 최소한의 가격으로 판매에 좀 의의를 두고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판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평균 판매가를 해치는 행위는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지금 판매할 수 있는 개수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초반에 무리하게 사입을 해놨다가 몇 달이 지나서 판매할 수 있는 개수가 늘어났는데, 그때 되면 그 상품의 유행이 다 지났다. 그럼 그 상품 재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무리하게 재고 매입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어제 봤는데 누가 제 상품 페이지를 그대로 긁어서 갖다 썼더라고요. 자,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전문적인 판매자가 되시려면요, 상품 판매 페이지도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물론 다른 걸 보고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잘 만들었구나, 이런 폰트를 쓰니까 이쁘구나, 참고는 할 수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갖다 쓰기만 해서는 자기만의 것을 만들 수가 없고요, 자기만의 것이 없는 셀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술을 마실 때는 주도라는 게 있고요, 장사를 할 때는 뭐가 있죠? 상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베이 룰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꼭 지켜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판매를 할 때 어떤 상품을 팔라고 봤더니 그걸 이미 판매하고 있는 한국 판매자들이 이만큼이 있어요. 그 중에 최저 가격이 100불이다. 그러면은 100불까지만 낮추는 게 매너고 센스입니다. 제가 그거를 90불로 낮추면 저한테 다 올 거겠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 이베이는 신용을 중시하는 마켓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도 신뢰도가 높으면 그 사람한테 사요. 가격을 제가 낮춘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저한테 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격을 낮출 게 아니고 판매자로서의 전문성을 강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팔 수 있는 상품을 더 구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센스 있고 창의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한번 저한테 사면 계속 사게끔 만들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해야지, 뭐 가격만 낮추고 남들이 해온 거 빼오고 막 후려치고 뭐하고 이렇게 상도에 어긋나는 것들은 하시면 결국 저만 손해입니다. 네. 사필 규정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했던 건 다 저한테 다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는 게 이베이에서의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피드백을 저희가 빨리 잘 받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피드백을 잘 안 남겨줘요. 왜 안 남겨주냐? 여러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마켓에서 상품을 샀어요. 다음날 택배 받았죠? 그러면은 다시 지마켓에 들어가서 구매 승인 누르시나요? 잘 안 누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피드백을 최대한 받아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저는 뽑아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피드백을 안 남기고는 못 빼기게끔 만들면은 좋은 거잖아요. 자, 그것도 기분 좋게 남기게끔 하면은 그것보다 좋은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많은 셀러들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땡큐 카드라고 하는 조그만 메모를 덧붙여 주는 거예요. 이건 사실 멘트가 좀 노골적이죠. 자, 문제가 있는지 보고 문제 없으면 나한테 피드백을 좋게 달라, 이렇게 쓰는 것도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요, 자, 저는 이베이 셀러고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베이를 통해서, 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얼굴도 모르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당신과 만나게 된 게 난 참 신기합니다. 내 비록 당신의 얼굴을 알진 못하지만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당신에게 조그만 기쁨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당신의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길 바래요. 안녕.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론 영어로 썼어요. 예,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친구가 번역해 준 걸 그대로 갖다가 썼어요. 이렇게 쓰고 나서 예전에는 이제 녹차 티백을 좀 많이 넣어줬었어요. 요즘은 뭐 다른 것도 많이 넣어주는데 녹차 티백 같은 걸 넣어줘요. 그러면 이걸 받아본 구매자의 기분이 어떻냐? 네, 우리나라 같으면 별 감흥 없죠, 그렇죠? 직접 손으로 써줘도 별 감흥 없잖아요. 근데 이베이는 달라요. 왜 다르냐? 자, 이베이라는 시장은요, 기본적으로 배송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쵸? 그리고 해외에서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해외 배송비, 비싼 배송비를 물건을 각오하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를 사놓고 당장 내일 택배로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만큼 더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면서 애착을 갖게 되고 그만큼 받았을 때의 기쁨이 또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직접 받은 거 한번 보세요. Thank you for the letter with tea, the best seller in eBay, great service. 뭐 녹차 티백 하나 더 넣어줬을 뿐인데, I love it, thank you for letter and tea bag, it make me smile with e-commerce. 이런 것들이 나를 전자상거래하면서 미소 짓게 만든대잖아요. 그렇죠? Excellent seller, surprise of receiving a Korea green tea together, 나이스 써놨죠. 자, 이건 저도 아직도 못 잊겠어요. Perfect, love the letter, really, almost make me cry 써놨어요. 날 울릴 뻔했대. 내가 울먹울먹했대요, 이거 보고. 그 말 써준 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움직이기 쉬워요. 자, 한 예로요. 제가 화장품을 판매를 했을 때 샘플을 엄청 넣어줬거든요. 저는 어차피 안 쓰니까.
자, 우리나라 화장품 셀러들도 샘플 넣어줘요. 그러면 고객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이거밖에 안 줘요? 그런다고요. 근데 여기 이베이 바이어들은 이 덤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다 보니까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샘플을 나한테 주네? 너무 고마워. 잘 쓸게. 이런 마인드로 온다라는 거죠. 자, 저희가 이렇게 조그만 센스만 덧붙여주면은 구매자가 이렇게 좋아서 피드백을 남겨주잖아요. 그쵸? 쉽죠? 네. 이렇게 얼굴 못 보는 어떤 이커머스 시장의 특성을 한껏 활용해서 특히나 이런 배송기간이나 아니면 거리가 물리적으로 있는 어떤 그런 단점을 장점으로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마케팅 차원에서 또 피드백을 잘 받기 위한 차원에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DSR 말씀드렸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디테일드 셀러 레이팅스라고 해가지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피드백을 남겨줄 때 만족이냐 보통이냐 불만이냐 표시와 더불어서 내가 쓰고자 하는 멘트와 더불어서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이템 as described예요. 상품이 정확했냐. 상품 페이지에 왔던 상품하고 내가 받은 상품이 일치하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내가 문의를 했을 때 셀러가 대답을 잘 해줬냐. 세 번째는 쉬핑 타임. 물론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배송 기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비교적 빨리 왔느냐. 네 번째는 배송비. 배송비를 혹시나 과다하게 매기진 않았느냐. 실제로 배송비 10불이라고 해서 10불 냈는데 받아보니까 2불밖에 안 찍혀있더라. 내 8불 어디 갔냐. 불만이다. 자, 이런 식으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별 5개가 만점이고 별 1개는 제일 최하점이에요. 자, 별 5개, 별 4개, 별 3개는 쏘쏘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별 하나나 별 2개를 주면요. 이거는 로우 DSR이라고 해서 따로 카운팅이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 하나나 별 2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별 하나나 별 2개, 즉 로우 DSR을 많이 받게 되면 셀러 등급이 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피드백 관리와 더불어서 이 로우 DSR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사용 중에 하나고요. 자, 저희가 이 부분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자, 셀러 대시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셀러 대시보드는 말 그대로 계기판이에요. 판매자 계기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운전을 하실 때 내가 지금 속도가 어떻게 가고 있고 기름이 얼마나 남았고 뭐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잘 운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판매 활동을 하시면서 내 이베이 아이디가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이 계기판을 통해서 들여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셀러 대시보드는 여러분들께서 피드백을 10개 이상 받아야지만 생기는 거예요. 아직은 안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카운트에서 셀러 대시보드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자, 2012년 9월 현재 셀러 대시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퍼포먼스와 파워셀러 레벨, 디스카운트, 폴리시 컴플라이언스, 어카운트 스테터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이 각각의 항목들을 저희가 클릭을 해서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퍼포먼스예요. 그 다음에 폴리시 컴플라이언스, 이 2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자, 297페이지 가서 이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베이 판매자는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등급은 스탠다드 등급이에요. 스탠다드 등급이고요. 거래 건수가 자,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만 최근 12개월 동안 거래 건수가 400건 이상일 경우에는 어보브 스탠다드입니다. 자, 이 스탠다드와 어버브 스탠다드의 셀러의 어떤 등급의 차이는 결국은 거래 건수 차이뿐인 거예요. 어쨌든 요 자체를 기본으로 보고요. 이것보다 잘하는 셀러는 탑레이티드 셀러고요. 이거보다 못하는 셀러는 빌로우 스탠다드 셀러입니다. 자, 아까 그 3교시 때 말씀드렸던 리밋 중에서 4번째가 바로 페이팔 펜딩 리밋, 페이팔 위드 드로우 리밋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판매 후 90일 동안은 돈을 받아도 바로바로 못 뽑고 90일이 있어야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끝난 뒤라도 혹시나 빌로우로 떨어지면 그걸 다시 받습니다. 빌로우는 늪이에요. 떨어지면 회복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네. 그에 반해 TR셀러는 조금 달기가 더 어려워졌고요. 자, 중간만 가시면 됩니다. 스탠다드만 유지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스탠다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보여드렸던 4가지 항목이 있죠.
이 네 가지 항목에 있어서 구매자들이 별점을 매겨주는데 그 별점 중에 별 1개나 별 2개를 따로 로우 DSR이라고 했고 그 로우 DSR이 전체 거래 건수에서 1% 또는 3번 이 세 가지 항목은 2% 또는 3번을 넘으면 안 됩니다. TR셀러는 더 위의 등급이기 때문에 0.5나 2번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아이템 에지 디스크라이버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 낮은 점수를 안 받으려면요. 상품의 사진을 정확하게 찍어서 스펙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수해서 다른 걸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커뮤니케이션에서 낮은 점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대답에 바로바로 잘 응답을 해주면 되고요. 쉬핑 타임에서 낮은 점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배송을 최대한 빨리 해주면 되겠고요. 배송을 최대한 빨리 하려면은 우체국에 빨리 보내야 될 것이고 우체국에 빨리 보내기 위해서는 재고를 최대한 갖고 있는 게 좋을 거고요. 쉬핑 앤 핸들링 차지, 배송비에서 낮은 점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배송비를 아까처럼 무료로 해버리면 자동 만점이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요. 낮은 점수를 받지 않을 것이고 낮은 점수를 받지 않을수록 더 높은 등급의 셀러인 겁니다. 만약에 이 아이템 에지 디스크라이브드에서 이 낮은 점수를 5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항목에 있어서 기준을 넘어버린 거죠. 그러면 스탠다드 밑에 등급으로 떨어집니다. 빌로우 스탠다드로,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낮은 점수를 받지 않아야지 좋은 등급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낮은 등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가지 항목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자, 구매자가 케이스를 열었다. 이거는 아마 내년부터 없어질 거예요. 2003년부터 카운팅이 안 되는 걸로 발표가 났는데 구매자가 물건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은 상품을 받았는데 실제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를 하면요. 그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매자의 불만이 많은 거고 구매자의 불만이 많으면은 셀러가 잘 못하는 거니까 등급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케이스가 열렸을 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해야 돼요. 구매자가 못 받았다라고 하면요. 이거에 대해서 환불을 해주든지 커뮤니케이션을 하든지 다시 보내주든지 해야 되고요. 구매자가 받은 상품이 실제와 다르다라고 하면요. 다른 걸로 바꿔주든지 반품을 받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베이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구매자가 불만을 제기했을 때 아무 액션도 안 취하는 셀러들. 무책임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losed Cases Without Seller Resolution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보이지 않은 거는요. 자, 0.3% 또는 2번만 넘어가면 바로 아래 등급으로 내려버려요.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TR셀러 같은 경우에는 트래킹 넘버를 90% 이상 업로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은 월 1000불 이상이면 된다라는 거고요. 최근 12개월 동안 트랜잭션이 400건 이상일 경우에는 지난 3개월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400건 미만일 경우에는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미국 바이어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트래킹 넘버를 90% 넣어야 되잖아요. TR셀러 달기 위해서. 미국과의 거래가 10건 있었고 그 외에 외국 간의 거래가 10건 있었다. 미국 간의 거래에서는 10건을 다 넣었어요. 그리고 다른 외국은 하나도 안 넣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트래킹 넘버 넣은 비율이 50%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100%죠. 그럼 여기서는 인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바이어들만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저 400건이라고 하는 것도 미국 바이어들과의 거래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시보드 보시면요. 이렇게 어버브 스탠다드 재판매자 등급과 항목별 기준 충족도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트래킹 넘버 입력한 비율, 그 다음에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제가 받은 로우 DSR 비율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그리고 케이스 오픈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탑레이티드 셀러일 경우에 핸들링 타임을 하루로 하고 그 다음에 배송받는 기준을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14일 또는 그 이상으로 반품 가능 기간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환불해주는 조건의 반품 정책을 만들었을 경우에는요. 이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낙찰 수수료, 판매 수수료를 할인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이 대시보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어버브 스탠다드 또는 스탠다드를 달기 위해서 이 4가지 로우 DSR이 각각 1%, 2%를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제가 받은 것들이에요. 하나도 넘어가진 않았어요. 그쵸? 그런데 탑레이티드 셀러 기준인 0.5%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데 로우 DSR이 저는 로우 DSR을 3개를 받았고 그 퍼센테이지가 0.51이 돼버렸어요. 이 기준을 넘은 거죠. 즉 여기서 갖고 있는 어떤 지키라고 하는 기준을 미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탑레이티드 셀러 기준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 활동을 하다 보면요, 로우 DSR 한번 삐끗 잘못 받으면 금방 퍼포먼스가 떨어져요. 그래서 로우 DSR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항목, 상품의 정확성, 커뮤니케이션, 배송기간, 배송비에 대해서 저희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베이 정책도 잘 지켜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시되는 거는 바로 아까 맨 처음에 이베이 교육과정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배로를 어기지 말아야 되고요. 이베이 외에서의 장외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물론 판매 활동을 하다 보면요, 대량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있고, 대량 거래가 성사될 경우에는 보통 이베이 끼지 않고 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일반 셀러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원칙적으로는 금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직거래가 필요해서 요구해야 될 경우에는요, 뭐 이베이 메시지 상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막 말씀하지 마시고 따로 컨택 포인트를 만드신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따로 거래를 성사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베이의 원칙은 당연히 그 장외 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하셔야 되고요. 제가 경매 상품을 하나 올려놓고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서 그 상품에 입찰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거는 경매라고 하는 어떤 공정한 룰을 깨트리는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마감되기 1초 전에 막 입찰하는 거. 그 시간까지 기다린 사람들을 뭐라 해야 되죠? 그 시간까지 기다린 사람들을 농락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누구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가지고 낙찰을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위장 입찰을 해놨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끔 뭐 계정을 더 만들고 싶어요. 지금 계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새로 만들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요. 지금 갖고 계신 계정을 아까 말씀드린 목표 피드백 몇 점? 100점. 그 다음에 셀링 리밋 몇 개? 500개까지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유 계정을 또 만드시는 겁니다. 여유 계정을 만드는 이유는 다양해요. 제가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서 그거를 분리시키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취미로 구매만 하는 아이디가 필요해서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혹시나 첫 번째 아이디가 잘못되면은 제 밥줄이 끊기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키워놓는 것도 있고요. 이베이에서는 다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만드는 타이밍이 피드백 100점에 셀링 리밋 500개 이상 넘어간 다음에 만들어야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이베이 상에서 무슨 뭐 링크를 걸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컨택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넣거나 아니면 뭐 거짓된 과장 광고를 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구매자에 대한 서비스와 안전한 배송을 제공하는 것은 이베이의 어떤 기본적인 판매자로서의 책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진도는 다 마쳤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비즈니스 설명회부터 초보셀러 필수 가이드 1 그리고 비록 동영상으로 진행되어서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초보셀러 필수 가이드 2를 통해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면서 아마 목표하신 바가 조금은 더 뚜렷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고자 하는 어떤 이베이에 대한 막연했던 내용들이 조금은 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베이 판매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내가 스스로 추구하고자 하는 성공에 대한 열정도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이베이를 하면서 겪어온 발자취들, 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보면요, 이것들이 하나의 역사가 될 것이고 해나가는 재미들도 있어요. 자, 내가 지금 피드백 30점인데 50점? 빨리 올려봐야지. 내가 몇 월 며칠까지 한번 올려봐야겠다. 바싹 한번 땡겨보기도 하고요. 만약 그때까지 달성을 한 거면은 나는 잘 가고 있어, 잘하고 있어, 스스로를 칭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못했다, 왜 못했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한번 달성을 하시기 위해서 기록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베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니까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 당연히 가져야 돼요. 네. 그래서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예, 어떤 국가의 소비 성향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아셔야 되겠고요. 사업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도 필요할 겁니다. 내가 이베이 판매를 통해서 최소한 월 한 100, 200 벌겠다라고 하면요. 장난이 아니에요. 대충 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건 내가 정말 비즈니스를 하는 거다. 그런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 목표의식과 계획을 가지신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베이라는 시장은 초반에 어떤 필요한 시간이라는 장벽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차분한 계획이나 아니면 절차가 없이는 조금 이렇게 초반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판매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바이어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그 정책 내에서 판매 활동을 잘 하는 것. 좋은 상품 빠른 배송, 영어 실력과 커뮤니케이션. 중요한 거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궤도에 다다르면요, 투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풍부한 자본금이 있으면요, 저희가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바이어들을 끌어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판매가 되는데 뒤로 재고가 쌓인다. 이거는 사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재고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어떻게 하면은 구매자에게 내 상품을 더 어필을 해서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창의적인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피드백이 높아지면요, 단골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한테 한 번 구매했던 구매자들이 또 구매하게끔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저한테 한 번도 상품을 구매해보지 않았던 구매자들이 제 상품을 사게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앞에 게 훨씬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피드백을 갖고 그만큼 거래가 쌓이면요, 자, 단골 관리도 잘 해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요, 여러분들께서 자, 이베이 카페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자, 다 가입하셔가지고 최근 셀러들에게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무엇인가, 아이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흐름을 항상 캐치를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하다 보면은 궁금한 점, 모르는 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통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100% 정확하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항상 찾아야 되고요. 그 정확한 정보는 이베이 코리아 사이트에 가보시면 다 있습니다. 이베이 본사 차원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그대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카페에 아무 개가 달아준 답변하고는 달라요. 카페에 아무 개가 달아준 답변은 저희가 믿을 수가 없지만, 여기는 이베이 코리아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확인된 정확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베이 코리아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지원을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의 판매 활동이 보다 더 수월하고 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 사이트에서 각종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보다 더 좋은 셀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이베이 코리아와 함께 다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중에 가보시면요, 이베이 관련 서적이 몇 권이 있어요. 그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한두 권씩 찾아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적을 한두 권 사놓으시면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 있을 때, 모르는 점 있을 때 대부분 서적에서 다 다루고 있거든요. 쉽게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영어 공부는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가격 파괴는 안 된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로 구매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실수를 했다, 빨리 인정하세요. 구매자에게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보상해드리고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매자의 불만은 싹 줄어들어요. 그런데 구매자는 지금 불만이 가득한데 셀러는 지가 잘못을 해놓고 뭘 하겠다는 건지 불만이 더 쌓이는 거죠. 이런 불만이 쌓이면은 점수를 안 좋게 주게 되고요. 점수를 안 좋게 주게 되면은 등급이 떨어지고, 등급이 떨어지면은 판매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바이어와 구매자들과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항상 프렌들리하게 대하는 것들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의 거 베끼면 소용없다라고 했죠. 스스로 노력하고 만들고, 그리고 이베이에서 추구하는 정확한 상품 정보, 그 다음에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판매, 또 공정한 판매 환경이라고 하는 가치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판매를 하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이베이를 통해서 목표하시고자 하는 바를 누구나 꾸준히 열심히 해서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베이는 혼자 해나가는 부분들이 아주 많은 마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 자신과의 어떤 싸움에서 내가 목표를 잡아서 내가 꾸준히 열심히만 잘 해놓으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경쟁 우위를 그 자체로부터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열심히 활용하시고 잘 진행하셔가지고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좋은 성과 이베이를 통해서 함께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게 동영상 강의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리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하셨겠지만 그 이외에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요, 이렇게 이베이 셀러들의 모임, 이베이 최강 카페, 인큐베이 카페라고 하는 이베이 교육대행사의 카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시면요, 저는 이제 인큐베이 소속이니까 저희 카페에 남긴 질문들은 제가 직접 전부 다 답변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다른 카페들 같은 경우에도 소속되어 있는 강사분들께서 답변을 많이 달아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후기를 남겨주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후기가 이 교육을 하는 강사들에게도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고 또 다음 교육에도 반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더 좋은 교육으로 보답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의 후기로부터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보셀러 필수 가이드 2 수업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